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의미 없는 저희 자기소개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허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저희 리뷰자들이 어느덧 점점 좀 자라나서 아이튠스 순위에 가끔씩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100위권 안에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거긴 못 가도. 그냥 스크롤 끝없이 내리다 보면 밑에 쪽에서 이제 좀 100위에서 200위 사이에 3개 있어요. 그래도 자주 세계에서 3개 아니에요? 말을 잃었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물어봤던 거예요. 전에 한번 물어봤어 나한테. 네네. 130인가 그렇다길래 세계에서 130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우리나라 위해서... 1위 채널도 세계에서 100위 안에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영어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훈이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 영어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영어 했으면 벌써 지금 세계에서 100위권에. 그러니까요. 그럼. Hello everyone.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는 걸로. 네네. 네, 저희 리뷰자들의 또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있고 이렇게 순위도 올라가고 또 반응도 그래도 주고 계십니다. 아이튠스에 달린 댓글 왜 하나만 가져왔냐면 하나만 있어서 새로 생긴 게 네, 저희 미나리 듣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태어난 이후의 기억들을 살펴보면 항상 쓸모있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괴감과 고통을 느꼈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 리뷰 엔딩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신 얘기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쓸모있기 위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쩌면 계속 애쓰며 살았겠죠. 그게 익숙하니. 하지만 말로써 들은 것이 그동안의 제 삶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방송을 알게 되어 차근차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들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읽을 수 없는 이 아이디를 가진 작성자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 뿌듯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바였는데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올라온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오징어 게임 보고 달아준 댓글이십니다. 박길님께서 규영쌤이 비장하게 아직도 사람을 믿나 하실 때 딸아이 동화책 읽어준 아빠 느낌 나서 빵 터졌어요. 규영쌤 그 재능 있으신데요. 동훈쌤 앞으로 긴장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읽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느낌 살려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잘. 아직도 사람을 근데 사실 깐부할까? 이거만큼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 교수님 시그니처는 깐부할까예요.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깐부할까? 잘해. 재능이 있어요. 네네. 오동훈 선생님도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댓글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안 읽었던 거. 스포주의 좀 붙여주세요. 이걸 읽을 순 없잖아요. 왜 읽을 수도 있지. 네. 스포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리뷰자들 하는 게 다 스포예요. 맞아요. 어떻게 사실은... 스포 없이 심리를 분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스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멘트도 준비해놨어요. 진짜요? 여기까지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세심합니다. 오늘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뷰자들은 아이폰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에 다 올라가고요. 이제는 곧 스포티파이를 통해서도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폰을 통해서만 선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팟캐스트에는 이제 유료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되는 컨택트 프로그램이 월 2회,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의 영화는 뭐죠? 바로
트루먼 쇼입니다. 네. 1998년 개봉돼서요. 골든글러브, 아카데미 등 다양한 수상작이고요. 네이버 평점이 9.49더라고요. 저 이렇게 높은 거 못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누구나 이름은 들어봤을 전설의 명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약간 특색 있는 게 관객 수가 1.9만 명이더라고요. 무슨 1.9 밀리언 오타도 아니고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제 그 예전 영화들을 보면 다 굉장한 명작이다 하는 것들도 뭐 몇천 명, 네 이런 것처럼 뭐 1점 몇만 명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막 그렇게 영화가 아니죠. 98년이면 타이타닉 이게 98년도에 개봉했을 쉬리도 거예요. 98년이야. 네네. 그러니까 실이 사실 몇만 명이야? 쉬리 이거 뭔가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이거 갑자기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 영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쉬리 관객 수가 167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쳐보니까. 이거 네. 약간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갑자기? 네, 쉬리. 그러니까 예전엔 이제 그 집계가 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아니 167명이 말이 돼?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몇백만 명 봤을 거예요. 타이타닉은 98년도인데 42만 명. 아, 42만 명밖에 안 봤어요? 타이타닉. 그래서 타이타닉도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때 금모으기 했던 걸 다 타이타닉으로 날렸다. 이 정도였으니까. 그러게요. 사실 수백만 명? 네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비디오로 대여해서 보는 문화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쉬리는 전국 관객 582만 명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트루먼 쇼가 굉장히 영화 흥행이 안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조금 이따가 더 깊은 심리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트루먼 쇼 전설의 명화를 저희가 봤는데요. 각자 좀 감상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보죠. 네. 아, 저는 이게 진짜 명작이다. 이거는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게 많다. 정신과 의사로서 꼭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도 계속 좀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다뤄보자라고 해서 봐야 되는데 묘하게 좀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계속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미루다가 어젯밤에 딱 봤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소재가 주는 거부감이 분명히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뭐 잔혹한 뭐 장면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따가 뭐 줄거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쇼로 보여준다는 자체의 소재가 좀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그게 거부감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왠지 관객 수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객 수 보니까 한국에서 서울 관객 30만으로 당시 단일 극장 체제이던 시절에도 꽤 성공한 편이래요. 아 네이버 영화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1.9만 명은 조금 너무 적다라는 네.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만약에 정말로 42만이고 이게 네. 30만이 맞다라고 하면은 꽤 이것도 상당히 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영화인 거죠. 네 네이버 관계자분 듣고 계시면요. 네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네 허경 선생님은 좀 어땠어요 감상? 저는 그 두 분이 이 영화를 안 보셨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쇼생크 탈출만큼이나 그러니까 트루먼 쇼를 이제 처음부터 딱 각 잡고 보진 않지만 중간에 나오면은 꼭 끝까지 보는. 아 그렇군요. 네. 끝 장면을 되게 너무 보고 싶어서 네, 항상 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치 윤희 선생님이 위대한 개츠비를 10번 이상 읽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쵸 둘이 좀 비슷한 색채가 있다 싶었더니 여기서 또 드러나는군요. 그러네. 키우 진짜 보고 싶다. 네, 어쨌든 저는 네, 굉장히 이 영화 볼 때마다 네, 진짜 약간 진짜 대박이다. 네, 이런 느낌 보면서 네, 으로 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정말 대박이었다는 말밖에. 아 맞아요. 진짜 명작은 명작이더라고요. 촌스럽지가 않아요 일단. 아 그러니까요. 20년이 넘었는데 시나리오, 뭐 연출, 뭐 연기, 그냥 그 색채. 그러니까요. 그 모든 화면의 게 다, 색감이나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보면서 처음에는 와 이런 명작이 너무 오래돼서 묻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약간 리메이크해도 요즘 막 넷플릭스 같은 데 많이 리메이크돼서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끝까지 보고 나니까 아니야 이거 원작을 망쳐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좀 또 그러니까요.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 그럼 이제 극찬은 그만하고 이 트루먼 쇼의 주된 캐릭터들이 느꼈을 심리 그리고 영화 스토리 속에 숨겨진 심리들을 분석해 볼게요. 본격 시작하기 앞서서 아주 간단한 줄거리 요약 허기영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회사원 트루먼 버뱅크. 아내와 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집니다. 의아해하던 트루먼은 길을 걷다 죽은 아버지를 만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라디오에 중계되는 기이한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되죠. 지난 30년간 일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느낀 트루먼은 모든 것이 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첫사랑 실비아를 찾아 피지섬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 친구, 회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가짜인 트루먼 쇼. 과연 트루먼은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엄청 요약을 잘했죠? 수려한 문장으로. 네, 네이버 잘 써있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솔직히 뭐 이제 느낌은 받으시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희 스포일러 이제 엄청 많을 거고요. 스포일러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고 영화 보고 오세요.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네, 그럼 좀 트루먼의 좀 심리로 시작을 해보죠. 태어나는 과정부터 모든 게 기획되었고 그런 사실로부터 완전히 숨겨진 채 자기만 모른 채 자라났어요. 친구, 가족, 직업 모든 게 거짓이죠. 네, 이 트루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일단은 조금 더 그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루먼은 태어나는 장면부터 해서 지금 30세 되는 날 이제 보면은 109091이었나요? 만 909일인데 이게 맞아요. 보면은 만 29세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이때까지 매일매일 24시간이 계속 생중계되는 네, 그 쇼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네. 자는 장면도 생중계가 되죠. 네, 그렇죠.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연기자고요. 네. 그래서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사실은 좀 뭔가 성격이 좀 일반적과는 다르게 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사는 것 같이 보여주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쇼는 쇼니까 예, 기획된 장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루먼의 거기 성격 좀 독특한 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지나치게 친절한 거 아닌가? 라는 모습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 다 양보하고 저는 뭐 바쁘지 않아요. 먼저 가세요. 아 맞아요. 출근하는 장면에서. 그쵸. 네. 그런 모습들이 저는 혹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트루먼을 알고 트루먼에게 막대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트루먼 때릴 수 없어. 그렇죠.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딜 가나 주목받는 역할이었을 거예요. 이 세계 안에서는. 그거를 티 안 내려고 해도 어디 가나 다 알고 다 잘 대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트루먼의 성격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약간 구김살 없이 자라난?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삶에 풍파란 게 뭐 크게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큰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특히 물론 이제 있죠. 물에 대한 공포증을 트루먼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아버지가 같이 항해를 나갔다가 이제 그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기획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개에 대해서도 공포증이 있는데 이것도 기획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공포증을 인위적으로 심어주게 된 데는 이 트루먼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떠나려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죠. 사실 이 마을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쇼는 마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 쇼를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뭐 예를 들어 수업 때 뭐라고 했었지? 저는 뭐 모험가 뭐 이런 게 마젤란이 되고 되고 싶다라고. 되고 싶다 하니까 뭐 이미 그러니까요. 갈 곳은 없다. 지도 탁 내리면서 봐봐 다 이미 발견했다.
공항에 비행기표 예약, 여행사에 비행기표 예약하러 가니까 표 하나도 없다. 한 달 후부터 가능하다. 이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세계 자체가 이 사람한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렇죠. 심리 조종을 한 거고 저는 그 진짜 약간 아버지 그거는 이거 너무 선 넘었다. 그렇죠. 사실 굉장한 죄책감을 안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신과 함께 항해를 나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상황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다 양보하는 모습이나 친절한 모습이 사실은 그 남들이 풍파가 없고 남들이 잘하면 오히려 더 스포일드 돼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이 저는 컸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데는 방금 이야기한 죄책감이 사실은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보다 그게 더 많은 작용을 했던 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아버지는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좀만 더 가요. 좀만 더 트루먼이 더 가자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국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트루먼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어머니가 아프잖아요. 그게 실제로 아픈 건지 사실 아픈 연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런 부양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걸로 봤습니다. 아픈 연기일 거예요. 그 관객들이 그 보는 사람들이 이런 말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착한 트루먼은 엄마를 두고 떠나지 못해.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 트루먼이 진짜 떠날까? 아니야, 쟤는 못 떠날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기질상으로 보면 그런 뭔가 탐험을 좋아하는 아이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젤란 이런 거 이제 그리고 배도 더 친구한테도 멀리 계속 너는 어디 뭐 새로운 곳에 가고 싶지 않아?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막 계속 막 그 벽 넘어서 막 어디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잖아요. 아빠가 막고. 네네네 그런 기질이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설정을 해서까지 막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쇼가 유지돼야 되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 트루먼에게 모든 사람들이 잘 대해주긴 했지만 사실은 트루먼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마을을 떠나는 거가 대표적이지만 그 이외에 다 세세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들에서도 결국엔 쇼를 기획한 그 감독의 의사대로 디렉팅을 받은 배우들이 옆에서 트루먼을 조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제 붙어서 집단으로 이제 알게 모르게 프레셔를 주니까 트루먼은 이제 그쪽으로 움직였어야 될 거고 그런 행동 패턴이 좀 몸에 배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타이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을 조금 우선시하는 그런 게 이제 성격의 캐릭터. 일부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뭔가 미묘하다,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삶을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기는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순응하고 살아온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사실 그게 떨어져. 그 조명이 떨어졌잖아. 그쵸, 그 시리우스라고 적혀있단 말이야. 시리우스 별자리 중에 하나가 떨어졌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의문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첫사랑인 그 실비아가 사실은 뭐 이거 다 쇼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갔고 여러모로 실비아가 막 그 없어지는 상황도 사실 되게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뭔가 미묘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수능적으로 사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의심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어려운 하지만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서나 이렇게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안심하셔도 된다. 그치. 네, 라거나 실비아가 이제 그 갈 때도 우린 피지섬으로 갈 거고 얘는 사실 조현병 환자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얘가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뭔가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박 사건이 터지죠. 트라우마의 가장 큰 핵심인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해요. 아버지는 뭐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상황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 아버지 역을 맡은 연기자가
이제 갑작스럽게 퇴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다시 약간 난입을 하신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아버지가 짐 캐리한테 트루먼한테 뭔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도와주려는 마음이었구나 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볼수록 결국 나중에 다 같이 손을 잡고 트루먼을 찾으러 다니는 장면 있잖아요. 여기도 아버지가 거기서 있지. 보면은 아버지가 뭐 굳이 트루먼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냥 똑같이 그냥 다 연기자의 편에서 내가 불러볼게. 뭐 이렇게. 다시 이제 그 마음을 돌려서 이 쇼를 계속 하려는 그런 연기자의 마음이 좀 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한 번에 주목을 받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글쎄요. 근데 거기서 딱 등장한 다음에 트루먼을 쳐다보고 있는 표정이 되게 약간 애잔하게 딱 그러니까 쳐다보고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좀 잘 이게 장면이 나오면 자기가 다시 쇼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감독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일단 나는 변수를 던진다, 저질러 버린다. 아니면 진짜로 약간 복수심에 네. 갑이 날 퇴장시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트루먼을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존재를 보여버리면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말 그대로 트루먼은 이 세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깨져버릴 수 있는 거고 의문을 품을 것이다. 한번 딱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뭐 변명을 하고 뭘 해도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는데 정답은 역시 근데 사실 트루먼은 아버지가 사라진 게 이 세계가 아버지를 숨겼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실종됐던 아버지가 나타났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 세계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어쨌든 간에 균열이 확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등장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렇게 등장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도 너무 어색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 부자연스러워. 되게 빨리 그 이야기를 닫아버리려고 하는. 사실은 엄마야말로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엄마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딱 닫아버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일어나는 연쇄 변화들 다 트루먼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더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등장 자체보다도.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빈틈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시리우스 떨어지고 비가 막 극도로 국서적으로 오고 트루먼 위에만 이렇게 떨어지는 자기 움직이면 비도 따라오고 라디오도 막 동선을 이제 막 자기 가는 거 중계하고 왜 이런 빈틈 말도 안 되는 빈틈들 세계 1개 나라에 예산이 들어가는 쇼인데 이거 왜 이럴까요 대체?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철저하게 기획이 되고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전혀 없을 수가 없겠죠. 네, 분명히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 처음에 허경쌤이 얘기한 것처럼 1만 일 넘게 쇼가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좀 매너리즘에 실제로 좀 많이 빠져있는 듯한 모습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탁 늘어져가지고 그 쇼를 어떤 중계하는 엔지니어들도 좀 나태한 모습들도 보여지고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인재 아니었나. 그렇죠. 네. 한 세계를 그렇게 가짜 세계를 만들어내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 뭐 네. 그쵸.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참 뜬금없이 그 PPL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약간 대놓고 해도 되나?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갑자기 막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이 코코아는 그거 좀 소름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면이 가장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거의 약간 울먹이다시피 PPL 하는 그 장면이. 그 연기자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뭐 그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는 조금 역겹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눈앞에 있는 이 트루먼이라는 존재도 하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그 광고 미션만을
다 하면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뭐 영화니까 이런 음.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배경이 허락이 되는 거겠지만 이런 설정이 그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한번. 일단 당연히 자기는 이제 전 세계적인 대스타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살고 있어야 돼.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거기서 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 찍고 나면은 대스타들이 됐어요. 그럼 이제 리워드가 따라오잖아. 돈도 오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삶을 진짜 자기 삶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삶으로 돌아가지를 못해. 언제나 좀 스탠바이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계속 거구나. 부부로 같이 살고 있어야 되고 어. 자기 삶이 다 나가니까 자기도 편안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도 뭐 좀 돈 받는 걸로 돈 쓰고 싶어도 자기 설정은 여전히 간호사이기 때문에 돈도 적당히 버는 정도로만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고 뭔가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갈 뭐가 없지 않을까? 리워드가 없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리워드가 없다면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쇼에 남을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뭐 영화에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난 뭐 부와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거를 이 사람은 언제 쓰냐는 거지. 이게 평생 이제 나오면. 저는 그거를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리얼 라이프라는 게 없어요. 사실 여기가 리얼 라이프지 않겠어요? 진짜로. 사실 그 비율로 봤을 때 뭐가 리얼 라이프겠느냐 했을 땐 트루먼뿐만 아니라 이 베프인 친구라든지 아내, 어머니 다 이 쇼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뭐 지시만 받을 뿐. 누구는 지시를 받는다는 걸 알고 누구는 이게 조작된 걸 모른다는 것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그냥 그게 전부인 그냥 사람들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알고 하냐 모르고 하냐. 네네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뭐 협박을 해서 강요를 했다라는 근거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이런 선택을 계속 지속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이혼 시켜주고 뭐 그런 거죠. 차라리 죽고 이런 게 그들에게는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갑자기 난입을 해서 이 쇼로 다시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또 앞에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아무리 쇼라고 해도 규영이 말한 것처럼 리얼 라이프에서 아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진짜 부정이란 게 생기지 않을까? 진짜 아버지의 정이란 게 생길 거고 그 각본대로 했더라도 자기는 이제 하차한 다음에 관객으로 보는데 애가 계속 자라나면서 자기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마음이 좀 움직였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마치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면 아버지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용이 형이 말한 대로 어떤 부정에서 찾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네, 그런 뭔가 힘든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바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봐요. 네. 어쨌든 영화의 설정이니까 다 허용되는 거지만 이게 이런 설정이란 게 세상에 없잖아요. 리얼 라이프와 아니 가짜의 삶이 또 섞여가지고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해석도 참 다양할 수밖에 없고 등장인물 모두 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주요 인물 몇 명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 이제 뭐 엑스트라는 사실 거기서 잠깐 나가서 그렇죠. 자기 진짜 생활을 살고 나와도 되는데 주요 인물 특히 뭐 아내라든지 뭐 수시로 달려가는 친구 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좀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제 영화 앞부분에 그 두 사람은 인터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곧 제 삶이에요. 뭐 진짜 삶과 뭐 경계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내 역 배우가. 맞아요. 하긴 딱 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네. 네.
그래서 이 세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빈틈들이 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날씨의 오류도 일어나고 뭐 동선을 중계하는 방송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트루먼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평소에 가던 루틴이 아닌 다른 식으로 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은행 건물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먹지. 사람들이 무슨 일이시죠 하면서 갑자기 막 막아요, 본인을.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좀 전까지 분명히 엘리베이터 아니었던 곳이 갑자기 세트 뒤편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막 보조 연기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트루먼이 어떤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조금 확실하게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루먼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죠. 많은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 자동차 씬 기억나세요? 그 메릴 보고 차에 타라고 한 다음에 막 돌고. 어디로 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이런 걸 보고 뭔가 트루먼한테 진짜 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다른 식의 접근을 시도할 것 같은데, 이 제작진들은 그냥 상황을 밀어붙이는 쪽을 택하죠. 네, 그래서 뭐 트루먼이 물 공포증조차도 극복해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니까 갑자기 뭐 원전에서 누출 사고가 있다고 하면서 막 그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배우들이 막 트루먼을 이렇게 제압하기도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트루먼을 억누르게 바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아까도 표현했지만 좀 역겹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얼마나 도구로 보면 그러니까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트루먼은 정말 이 쇼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소품일 뿐이구나.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친구와의 대화에서였어요. 그 디렉션 받으면서. 네, 그 말로 대화 좀 해서 사건이 생긴 것 같아.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뭐 엘리베이터 안을 봤더니 뭐 사람들이 앉아 있고 막 라디오에서는 내 사생활을 방송에 내보내고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제 어렸을 때 너 나랑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하면서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나만은 믿어야 돼.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그 감독이 하라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네, 너무나도 이거는 비인간적이죠. 넌 잘못됐고, 네, 나만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진짜 가스라이팅처럼 보이더라고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네. 이게 친구가 참 연기를 잘해서 뭔가 애틋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달빛 아래 둘이 앉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이제 그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카드잖아요. 그쵸. 네, 그 친구의 네. 존재가. 그냥 그렇게 쓰이는 게, 그리고 그걸 그렇게 쓰여서 속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트루먼이 모든 거를 알고 나서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믿는 게 가능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제일 긴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될 관계가 전부 가짜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더라도 신뢰를 만드는 게 참 쉽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사는 곳에서도 설마? 혹시?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상황이라 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만들었어도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또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든 또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의 희생양이 되다가 그냥 트루먼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까지 공감 능력이 없고 잔인한 사람은 분명히
절대 다수가 아니라 군중 중에 소수인데 이게 군중이 다 같이 미치면 정말 다 같이 잔인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집단의 압력 네,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전부 틀린 답을 고르면은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쵸. 심리 실험도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게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옆에서 약간 나만을 믿어야 돼라고 하면서 트루먼을 다독인 그 다음에 아버지랑 재회하는 시인이 있잖아요. 아, 네. 네네. 한가지는 갑자기 네가 맞았어. 그래서 아버지와 막 극적으로 재회를 하고 그 다음에 트루먼의 이제 감격한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막 감독이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흥분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고요. 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보기 불편했던 게 굉장히 기뻐하는 시청자들. 그러니까 누구도 트루먼이 진정 분노할 순간인데 사실. 그렇죠. 그러면 트루먼은 여태까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걸로 납득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저렇게까지 가지고 놀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정말. 근데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트루먼이 아예 성인부터 이 쇼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반발할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릴 때부터 되게 태어나는 출생 장면부터 해서 쭉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더더욱 그냥 케어해줘야 할 대상으로만 봤었을 거고 이후에도 그런 세월을 같이 그냥 하다 보니까 네, 트루먼을 그렇게 조종하는 그런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약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는 뭐 당연하게 인간은 공평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다 노예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뭐 불가축 천민이 있었고 독일에서는 유태인 학살을 했듯이 그럴 때 사람들 대부분은 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겼던 것처럼 실제로 만약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 정말로. 진짜. 아무튼 트루먼이 그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감정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감독 vs 트루먼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이 감독 정말 중요 인물인데 이 감독의 심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말을 해요. 난 트루먼에게 특별한 삶을 살 기회를 줬어. 세상은 역겨운 곳인데.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트루먼은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알 수 있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 진짜. 네. 이게 굉장히 좀 저는 그 오일남 할아버지랑 겹쳐서 보였거든요. 네, 뭐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 분명히 떠날 기회를 줬는데 다시 자발적으로 돌아온 거다라는 얘기들하고 겹쳐 보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트루먼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지가 온전히 존중받아서 선택을 내린 결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트루먼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은 물론 있었지만 뭐 바위를 기어 올라갈 때 바로 데리고 내려오기도 했고 물공포증 만들고 그렇죠, 개공포증 만들고 네. 그리고 뭐 그런 실비아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하거나 피티선 가려고 하면 바로 막 갑자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나타나서 못하게 막고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막아놓고 어딜 뻔뻔하게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면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정말 좀 비호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또 그 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놔뒀어야지. 네. 그런데 그건 또 막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이 사람도 약간의 죄책감도 느끼기 싫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자기 합리화 엄청난 변명을 댈 뿐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감독에게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설계해서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어떤 전능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에 사는 것부터 그래. 우리가 컨트롤 이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좀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나아가서 좀 자기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건데 그거의 뭐 극대화된 버전 아니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온전히 그 세계에 맡겨져가지고 쭉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쾌감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나르시스틱한 그런 니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이 쇼가 좀 계속되고 있었고 트루먼의 인생도 희생되고 있었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가 그냥 영화나 만화책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고 있고 다른 등장인물들의 멘트까지도 자기가 다 지정해서 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다 허용되고 거의 뭐 신이지. 신이죠, 신. 그러니까 방금 지용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대사 자체도 다 정해주고 뭔가 카메라 워크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고 음악 언제 들어가고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본인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를 못 참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 트루먼이 그 직업이 뭔지 아세요? 보험 회사. 네, 보험 설계사잖아요. 네, 보험 설계사인데 그것도 어떻게 트루먼이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어떻게 이 직업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리스크를 예상하고 그거를 대비하는 그런 거잖아요. 감독의 좀 그런 입김? 감독의 평소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그런 게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런 거의 성향이 좀 트루먼의 직업에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 감독에게 중요한 거는 이 세계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간다는 거, 세세한 그렇죠. 부분까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재회씬이 막 성공적으로 연출이 됐을 때 막 주변에서는 뭐 시청률이 뭐 최고였어 뭐 이렇게 뭔가 그 장면이 이뤄낸 성과에 주목을 하고 기뻐하지만 감독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뭔가 그냥 내 의대대로 이 장면이 굴러갔다는 자체. 네, 그래서 트루먼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그 자체에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감독이 사실 우리가 이제 컨트롤 프릭이라고 컨트롤 괴물들이라고 부르는 진짜 무서운 부모들 있잖아요. 저 오늘도 진료실에서 정말 대단한 부모님 한 분 얘기 들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할 순 없지만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통제적 부모와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나름대로 꽤 큰 정이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만든 캐릭터인데 어떻게 정이 안 들겠어요. 정이 안 근데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그 주체성이 없는 내 도구로 보는 듯한 모습이 이게 진짜 통제적인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진짜 엄청 사랑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통제가 유지 안 되는 거는 도저히 용납해주지 못하는 자녀의 안위보다 내 통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서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현실에서도.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런 통제적인 부모랑 비슷한 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잘 알고 네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되게 두려운 게 많은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떠날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는 옳은 선택이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강요하잖아요. 너를 위한 거라면서. 사실은 그럼 본인의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죠. 그 부모 자녀 간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이는 이걸 원하고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길이라면서 너는 이걸 해야 돼. 왜냐면 네가 행복해지려면 이걸 해야 되니까 라면서 강요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진짜 무수히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트루먼이 배를 타고 떠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이미 글렀고 어떻게 대처하기 글렀고 그래서 막 일단 뭐 방송 중지하라 그러고 윗선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이 감독은 막 나가죠. 폭풍우를 강하게 하라. 최고치로 올려라. 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딱 처음에 딱 얼굴 클로즈업해 하면서 영웅의 얼굴이야 하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어떤 심리인 것 같으세요? 그래봐야 내 손바닥 안에서 놀겠지. 귀엽네?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 예상대로 하는구나. 또 어떤 뭐 시청률 되게
끌어올릴 만한 포인트네. 근데 결국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요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폭풍우를 이제 강하게 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트루먼이 점점 더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이놈 봐라, 생각하는 이놈 봐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만든 세계가 깨질 거라는 두려움, 또 내 권위에 도전하는 이 트루먼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뭐 될 대로 되라 정말 죽어버려라 라는 마음이 그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이성을 잃은 거야. 그쵸 어느 그쵸. 순간부터. 그 순간에는 그 사실 이 사람이 자기 목소리 그냥 아예 드러내놓고 트루먼한테 말 거는 거 자체부터 완전히 이성 잃은 거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램 생명 끝난 거지. 거기서 트루먼이 만약 아 그렇군요,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돌아오면 그 쇼가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 누가 보겠어요? 어. 그러니까 완전 이미 끝난 건데 거기서까지도 너 내 말 들어 돌아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완전 이성을 상실하고 자기 통제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자기의 세계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은 네, 그냥 그 마음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감독 본인의 리얼 라이프가 이 순간 깨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본인이 거의 잠도 그래서 거기서 거의 뭐 숙직하다시피 하면서 살잖아요. 네, 본인 삶을 잃어버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게 그 사람 그렇게 통제하려고 신경 쓰는 사람 그동안 휴가도 한 번도 안 갔을 거고 자기 집에도 하나도 안 갔을 거고. 그죠. 맞아요. 네, 감독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이 이후에 좀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생각을 하면은 자기를 지탱해 오던 게 이 세계의 존재였는데 사실은 평생을 바쳐가지고 만들어 온 세계잖아요. 그렇죠. 트루먼이 태어났을 때부터 봤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트루먼이 이제 명장면이죠. 세계의 끝에 도달을 해요. 야, 이게 진짜. 야, 진짜 제가 영화 못 봤어도 그 장면은 어디선가 봤었더라고요. 네. 그때 과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아. 트루먼의 심리는 과연 어땠을까? 세계 끝에 왔어. 하늘인 줄 알았는데 벽이야. 그랬는데 문이 있어. 문 속은 이제 암흑으로 처리돼 있죠. 그쵸.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진짜. 일단,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이 다음엔 뭐가 있지? 뭐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정말 끝일까? 이 다음엔 또 다른 뭐 세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뭐 분노감이 일단 앞섰겠죠. 내가 예상한 게 맞았구나. 그동안 내가 정말 철저하게 기획된 세트 안에 살았구나 라는 것 확인이 됐으니까. 그치. 우리가 이제 이거 녹음 끝나고 녹음하다가 갑자기 나 화장실 너무 급해 이러고 녹음직에 막 뛰어나갔는데 밖에 갑자기 사람들이 호다닥 숨어. 그러면 갑자기 씨 정신과 의사로 길러진 3명의 인생을 중계한다. 갑자기 오동훈은 믿을 수 있나? 허경은 믿을 수 있나? 근데 저는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네, 트루먼의 그런 그 마젤란을 꿈꿨던 어린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네, 새로운 걸 결국 발견을 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는 굉장한 기쁨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이겠지만 기쁨이 최우선이었을 거다. 네, 저는 성취감. 어쨌든 해낸 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벽을 막 이제 부수려고 막 하는데 안 됐을 때는 그때 뭐 좀 어떤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딱 닿았을 때는 기쁨과 성취감이 가장 크지 맞아요. 않았을까? 사실은 그 끝을 보고 싶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온 거니까요. 사실은 도착했다. 그리고 역시나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약간의 환희 같은 것들도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 순간의 심정은 아마 뭐 전 세계에서 아무도 느껴본 적이 없는 심정이지 않을까.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진짜. 근데 어쨌든 거기서
또 마지막에 되게 멋있는 멘트를 남기고 나가죠. 허경 선생님 준비됐나요? 못 볼지 모르니까 미리 하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한 다음에 yeah 하고 이제 그 인사를 무대 인사를 네, 무대 무대 인사를 인사를 하고. 네, 퇴장을 합니다. 음. 이게 진짜 그 영화고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셔야 돼요. 네. 여기서의 그 소름 돋고 진짜 네. 소름. 네. 저는 뭔가 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격앙된. 뭐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지. 사실. 쌍욕하고 나가도 그냥 네. 인정해야 돼. 근데 뭔가 좀 예상치 못한 음. 대사였고. 이게 트루먼이 평소에 맨날 아침마다 하는 인사거든요. 네. 정말 저는 그 무대 인사잖아. 끝날 때 어. 폐막할 때 안에 딱 무대 인사라고 나간단 말이야. 이제 내 삶의 일막 끝났다. 이 세계와는 진정한 안녕이다. 그동안 나는 배우였으니까. 라고 그냥 이제 배우로서의 나는 끝이다. 라고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너무 세련된 방법이죠. 아, 너무 그렇죠. 세련된 방법인데 그게 참 저도 와, 이 상황에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 멋있고 그쵸. 정말로 소름 돋고 저도 쿨하고 세련된 조롱이라고 생각했어요. 넌 벗어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감독에게 먹일 수 있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빅엿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허경 선생님은 뭔가 다른 의미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뭐 네. 그 두 분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첫 장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똑같이 끝나는 것도 너무 소름이었고. 네. 그렇죠. 네. 아마 영화적 설정이 뭐 들어가 있겠지만 네. 참 구성이 진짜 멋있었어요.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 네. 떠오르면은 몸이 쌓여지는 것 같아.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네. 이 표정을 그런 말투로 치는 그 진짜 레알 명작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감탄만 하게 되는데 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5부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맞아. 이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죠. 네. 이제 쇼가 막을 내리고 나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비춰주는데 마지막에 그걸 보던 약간 뭐 방제실 같은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 두 네. 명이서 이야기를 해요. 뭐 피자 더 먹을래? TV 가이드 좀 줘봐. 딴 거 재밌는 거 하나 보게. 이런 식의 대화를 네. 나눕니다. 그리고 딱 하고 끝나요. 맞아요. 네. 야, 저는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굉장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나의 단편적인 장면으로 그런 함축적인 메시지를 줄 수도 있구나. 이 감독은 천재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냥 어쩌면은 감독이 보여줬던 나의 세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오만 이상으로 혐오스러운 게 참 이 대중이라는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김정수이 얘기한 것처럼 트루먼에 대해서 감독은 평생을 지켜봤고 어쨌든 자기가 만든 약간의 창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삐뚤어졌지만 어쨌든 애정이 있었어요. 나름의 방식으로 트루먼에게 행복이라는 거를 주고 싶어 했는데 대중은 사실 그조차의 감정도 없었던 거죠. 정말 그냥 이야깃거리, 관심거리, 오락거리.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진 그렇게 몰입하고 막 뭐 힘내라, 장하다 막 트루먼 하는데 환호하고 바로 끝.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 인간은 가장 다정한 존재이지만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반대로 뒤집어서 제일 잔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180도 변하는 관심의 온도가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고요.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이유는 우리 삶 속에도 계속 어느 정도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어쩌면 우리도 순간순간에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 되는 거 나오면 다들 막
막 진짜 세계가 무너진 양 어떻게 사람이 이럴 그러니까요. 수 있냐면서 다 이러다가 열변을 토하다가 사실 다 까먹잖아. 맞아요. 네. 어렸을 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봤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트루먼이 진짜 멋있게 끝내고 가네?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요번에 보니까 진짜 맨 마지막 그 장면이, 네, 킬링 포인트더라고요. 네. 진짜 미쳤다라는 말이 나는 맞아요. 장면인데, 저는 좀 전에 김지훈 선생님이 한 얘기가 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되게 불편감을 느끼고, 사실 영화 보면서도 계속 좀 몇 번 멈췄어요.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계속 보기에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한테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속성이 나한테도 있고 님들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 사실 요즘 이제 SNS에서 가끔씩 이제 주기적으로 도는 듯한 무슨 챌린지에서 다 같이 뭘 하고 막 이거 여기에 관심을 기울입시다 라고 막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정말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있을 거며 그거 자체를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관심을 기울이는 거니까 참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그냥 그냥 이 정도구나.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런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순간 욱하고 이랬던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참 더덥다? 정말 한순간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부족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이 끝에 몇몇 장면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저 새벽이었는데도 문자 보냈잖아요. 님들한테. 미쳤다 이거. 네, 허경 선생님 계속 뭔가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이 영화를 돌려본 사람으로서 10회차로서 트루먼 쇼. 뭐 10회, 네, 하여튼 많이 봤죠. 네. 근데 저는 그 부분, 감독이 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지만 내가 만든 그곳은 다르지. 이 세상은 거짓말과 속임수 뿐이지만 내가 만든 세상에선 두려워할 게 없어. 라고 하거든요. 참 어느 정도의 통제와 어느 정도의 자유, 어느 정도의 거짓과 어느 정도의 진실이 네, 있는 게 삶인가.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이 한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죠. 진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속임수도 있고, 네. 사실은 통제도 좀 있고, 네, 자유로운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적절하게 좀 버무려져야 그게 좋은 삶인가, 그건 리얼 라이프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메릴이나, 이 친구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일과 삶, 우리가 워라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나의 그런 일 외적인 삶 이런 게 또 밸런스가 맞아야 또 좋은 삶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네. 이건 사실 답은 없는 거라 그냥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 자유의지인가 싶기도 하고 예. 어디까지가 진짜 이게 너무 헷갈리는 부분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직장 외의 삶도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남들의 내 주변의 압력 어릴 때부터 뭐 부모로부터 배운 거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거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면 사실 이게 진짜 내 삶인가? 근데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골프를 치라고 하니까 다 골프를 치라고 하니까 이제 레슨을 시작했는데 뭔가 계속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다 하라고 하니까 이 압력에 이끌려서 하는데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교영이 말한 것처럼 그 균형이란 걸 과연 어디서 맞춰야 되는지는 끝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영화가 어쨌든 주는 메시지는 자유의지라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게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의지라는 거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진짜 내 삶인지, 어차피 온전한 내 삶이란 건 있을 수조차 없지만 맞아요. 이게 내 삶인지 내 자유의지가 반영되는 건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게 아마 결론 아닐까. 되게 정리 잘해줬다. 네, 제가 생각만 하고 있던 걸 정리해줬어요. 뭔가 뿌듯한데요? 네, 저희끼리만 뿌듯한 건 아니길. 오늘의 김지용 쇼의 엔딩 네. 장면은 네. 뿌듯한 김지용 군의 표정으로 네. 클로즈업 해. 저는 뭐 좀 깨달은 척하네. 음악 깔아. 절친 허규영 칭찬해 지금. 네,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명작 트루먼 쇼를 가지고 얘기해봤는데요. 저희의 나름 열심히 한 분석과 토크가 저희 구독자분들의 입맛에 맞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으셨을 거예요.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뒷부분에서 더 좀 점점 더 깊게 해서 마지막 빵 하고 좀 터트린 느낌이었는데 네, 끝까지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말을 처음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